전쟁은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추억과 함께 소중히 안고 살아야 할 인생의 진리도 새겨주었다. 전화의 나날에 우리의 인민군 용사들이 간직한 불굴의 정신과 연대를 이어 걸어온 그 아름다운 생의 자욱은 오늘도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참으로 세천 충족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한 생을 사는 전 기간 참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사람의 이 손이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없는 두 손을 가지고 60여 년 세월을 한 생을 바치어 교단을 지켜온 교육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전쟁 로병인 원산사범대학 연구사 엄동섭 선생님입니다.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인 1952년, 그때 당시 20살밖에 안 되던 엄동섭 선생님은 온화한 전투에서 이 두 손의 손가락을 다 잃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자주 이야기하곤 하던 인생의 한갈피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대학 공부를 해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던 덕삼 동지. 그러던 그가 오늘 나를 구원하고 희생되었다. 전후의 복수를 다짐하며 총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원수들에게 불벼락을 퍼붓던 나도 그만 전투에서 두 손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두 손을 잃은 병사는 침상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덕삼 동지, 고향 앞에도 덕삼 동지 앞에도 나는 무익한 인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살 어린 전사가 자기의 앞날을 두고 걱정에 잠겨 있을 때 어머니 저국은 오진 병사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참으로 크나큰 긍지를 안고 고향 앞에 나서게 해주었습니다. 영웅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며 군대에 나갔던 아들, 두 손에 붕대를 감고 부상당한 다리를 지팽이의 의지에서 들어선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불국의 몸이 됐지만 전화의 포화 속에 그슬린 아들의 군복에는 군복 메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의 군복 메달을 쓸어보며 얘기하셨다. 이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너의 손이 되겠다. 그때 나는 얘기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백성리로 가야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울었다. 아니, 온 마을이 고망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20살 한창 나이, 입으로 하나밖에 없는 손가락에 가까스로 연필을 끼우고 글을 쓰고 책장을 번지어 나갈 때 원수에게 두 손을 빼앗긴 피 끓는 청년이 그 원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 원통함은 그대로 힘이 됐고 증가됐습니다. 대학 공부, 그것은 선생님에게 있어서 하나의 전투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와 같은 용의군인 대학생이 백성리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고 쓴 사작시를 보고 크나큰 흥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장하오, 잘 싸우고 돌아왔어.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우리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던 그이 문득 나를 보시자 안색을 흐리시었거니 한 팔이 없이 군복 소매가 되리운 전쟁이 남긴 상처가 가슴 아프신 듯 그이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소라. 부상자리가 아프지 않소? 갑자기 성그스러움이 뒤넘친 마음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는데 그이께서는 또다시 한 팔을 잃은 나를 뒷전이 아니라 대열의 맨 앞장에 불러주시었소라. 이제부터는 학습 전선에서 잘 싸우시오. 학습도 전투입니다. 그 한편의 자작시는 그에게 더 커다란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 학습도 전투이다. 전우들의 목까지 합치라. 그때의 강의 시간에 필기가 따라서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나를 위해 개별 강의를 해주시던 김석형 선생님과 박시영 선생님, 친어머니 친누이의 심정으로 저의 생활 구석구석을 돌봐주시던 김신숙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 그는 동지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의 희망대로 전우들의 부탁을 안고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저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마음껏 설계하고 싶었던 그 간절한 소원을 제자들이 이루어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엄동섭 선생님의 온 넋이 스며있고 그의 한생이 흘러간 교정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의 청춘 시절이 흘렀고 여기서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맡고 보냈습니다. 지금도 엄동섭 선생님의 강의를 받으며 교육자로 성장한 제자들은 오늘도 자기들을 배워주던 선생님의 모습을 잊지 못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선생님의 강의는 실감이 있었습니다. 엄동섭 선생님은 조회왕 전역을 겪은 노병이다 나니까 그때 있었던 서래왕 전투, 대자래왕 전투, 락동강 도하 전투를 비롯해서 많은 전투담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전쟁 이야기들은 조국을 수하기에 한 목숨 바친 전 세대의 정신과 넋을 이어주는 정말 오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잊지 못할 강의였습니다. 전략적 일시적 후퇴 시기에 있은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태백산으로 말하면 학생동들도 알겠지만 남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넘어야 최고 사령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동들 태백산에 올라서니까 태백산의 울창에서 동서남북을 가를 수가 없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웬 쌍태머리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쪽으로 가야 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때 누군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태백산 빨치라는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태백산에 올라서니까 천연바위에 행야는 김일성 원수님 만세 북으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실감 있는 강의로 학생들의 신금을 틀어잡은 엄동섭 선생님은 담임했던 학급을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중 촐림 학급으로 만든 실력 있는 교육자입니다. 그때 선생님의 학급의 학생들은 고이 나가다 제대군인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학습이면 학습, 대중운동이면 대중운동, 모든 측면에서 제대군인들이 앞장에 서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에게도 동료와 벌민이 있었습니다. 그 엄지손가락 하나밖에 없는 선생님은
칠판에 글을 쓰기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강의 시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조선역사 수업을 하시는데 취급한 내용은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은 갑신정변 일어나게 된 경위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우정국 낙성식 할 때 수구파 놈들 들어오는 걸 하나씩 제끼고 마지막엔 도망친 수구파 대감놈이 집에 가서 그놈을 붙잡아내고 그 집에 불을 지른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다가 백목주인 손으로 칠판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사실 그때 선생님은 강의 내용의 중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칠판에 글을 쓰려 했으나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아 끝내 쓰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불만족해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욕망은 하늘 같아도 학생들 앞에 서 있는 교육자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는가? 난 아무래도 마침내 교단에서 내려설 결심을 안고 해당 일꾼의 방에 들어선 선생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 입학해서 엄동섭 선생님의 첫 강의를 받은 학생들이어서 그의 내력을 잘 몰랐던 탓으로 선생님의 강의에 대해서 순간이나마 실망을 가졌던 그 학급 학생들이 선생님을 에워싸고 격정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왜 전쟁 노병이라고 명예군인이라고 소개하지 못하십니까? 선생님, 강의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생의 진리가 아닙니까? 선생님의 강의는 로병의 서계로 시작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난 얼마나 행복한 노병 교육자인가. 이런 생각이 갈마들수록 선생님의 열정은 더더욱 높아갔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가를 지금도 제자들은 잊지 못해 합니다. 제가 이 선생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한 손을 상한 전쟁 러병 영리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일상생활에서 한 손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정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별나케 아버지처럼도 생각되고 이래서 과연 선생님이 두 손을 상했는데 어떻게 백목을 쥐고 수업을 할 것인가.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한 그 교실로 몰래 가서 창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엄지손가락에다가 백목을 끼고 정말 억세게 칠판에다가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정말 감동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짐이 되지 말자고 그 밤을 패워가면서 이온을 두고 백목을 끼고 칠판에다가 글 쓰는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불굴의 의지로 강의를 했으며 그렇게 힘든 강의를 하는 속에서도 강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 자료들을 위해서라면 수십리 먼 길을 땀으로 적시며 다녀오고 또 밤을 새우며 한자 글을 써나갔습니다. 불편한 손을 가지고도 품을 들여 작업한 자료들을 보며 누구나 그 자료들은 그가 학위학직을 받는 론문 집필에도 이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원 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알고 싶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몸으로 글을 쓰고 계시는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쌓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학위론문을 쓰시려는 거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교수 교양이 이과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선생님이 발췌하는 그 자료들이 그 어떤 명예나 보수보다도 오버의 실현의 위대한 전승 업적과 함께 학생들을 위대한 족소 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자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옴동섭 선생님은 이렇게 두 손이 없는 불편한 몸으로 한 생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63년간 교단의 자기의 깨끗한 교육자적 양심을 바치며 한 생을 지켜왔습니다. 그 나날에 박사로 일꾼으로 자라난 수많은 제자들이 명예도 칭호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직 강의 하나만을 위해 거령의 나이에도 교단에 서 있는 그에게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는가고 물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실제 체험했던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1959년도에 원산시에 잠입했던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가 나에게 당의 사상과 맞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강연회를 출연하라고 해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조직 문제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당 안에 기어들었던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은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교묘한 방법으로 헐뜯으려고 그를 이용하려 했으나 제놈들의 의사대로 되지 않자 선생님의 조직 문제까지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강원도에 대한 현지 지도를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중요 직책에 틀고 앉아 음으로 양으로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을 헐뜯으며 딴 꿈을 꾸던 자들의 죄행을 폭로하시고 준엄한 철출을 내리셨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오보이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선생님이 불같은 열정을 낳는 힘의 원천으로 됐습니다. 제가 영예군인이 돼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할 때나 제 결혼식 할 때나 대학 교원을 할 오늘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저를 도와준 도무들이 많습니다. 옴동섭 선생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 집일보다 선생님의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더 쏜 유용주 덕물을 잊지 못해야 합니다. 제가 전정로병 옴동섭 할아버지를 알게 된 것은 다수제 사이인 영예군인 박철주 동지를 알게 됐었습니다. 박철주 동지를 알게 된 지는 17년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두 딸들을 영예군한테 시집을 보냈고 지난해에는 맞선녀까지도 영예군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도 영예군인인데 맞선녀까지도 영예군과 산다는 것은 우리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있을 수 있는 미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이 갑니다. 선생님은 교육자이면서도 아들, 딸 6남매 자식을 가진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중 딸이 5인데 그 딸들은 영예군인과 일생을 함께한 어머니의 모습을 늘 보며 자랐기에 영예군인 아내의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두 딸과 손녀까지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생님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나 한 목소리로 강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집갈 때입니다. 솔직히 시집갈 때는 대상자들이 많이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영예군인과 선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뜻 아버지 의향을 정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영예군인이지 언니도 또 영예군인한테 시집을 보냈지 아니 막내딸인 쟤까지 또 영예군인과 손을 보라고 하니 아버지가 저를 찾으시더니 뭘 주저하나 영예군인이 딸인 내가 영예군인을 마다하면 되겠나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에야 아버지 말이 리가 되고 아버지 의향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옴동섭 선생님의 가정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인생 강의의 메아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제자들의 과정 안에 최고등 속에 로 교수의 성적증이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의 꽃을 피워가는 자식들의 모습에 선생님의 행복이 있다.
선생님의 걸음은 자옥마다 강이다. 제가 학생 때부터 근 35년 동안 대학에서 생활해 보면 우리 대학의 전쟁러병인 엄동소 선생님의 모습은 언제나 변함없는 한 모습입니다. 출근길 하나만 놓고 봐도 엄동소 선생님과 저는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서로 마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엄동소 선생님은 버스 정류소 출근길에 꼭 나와 계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365일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일꾼으로서 아침에 좀 준비를 빨리 하고 오늘은 엄소쌤과 같이 출근하거나 아니면 좀 더 빨리 해볼까 하고 자각을 하고 창문을 이렇게 톡 내다 보면 벌써 엄동소쌤은 버스 정류소 출근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실히 전쟁러병이 다르구나 하고 자책감을 받곤 합니다. 언제나 스승을 존경하며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친척 친구들이 선생님을 추억하고 싶어서 어디서나 만날 때마다 사진을 찍자고 하면 선생님은 늘 손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쟁 때 상한 소리라고 해도 아름답게 보여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껏 강의 시간 이외에는 쳐들어본 적도 없고 남의 손목 또한 쥐어본 적도 없는 나의 손이다. 하물며 즐겁게 보려고 하는 사진인데 이 못난 손을 비춰 보이게 하면 그 누구인들 좋아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었기에 그가 남긴 사진들을 보면 하나와 같이 손을 가리우고 찍은 모습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어 사랑하는 제자들과 부모 처자에게조차 보이기 좋아하던 그 손, 바로 그 손을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전하의 군복을 입고 전국 로병대회 여러 차례 참가하여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전쟁 로병 엄동석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과 은정 속에 또다시 제5차 전국 로병대회에 참가한 그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기 좋아하던 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시면 가슴 아파하실까봐 두 손을 감추고 만세만 목청껏 부르던 그는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손길을 꼭 잡고 싶어 그렇게 좋아하던 손을 그만 내밀고야 말았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께서는 저것보이의 길에서 두 손을 바친 그를 한 생을 깨끗한 양심과 말없는 헌신을 다 바쳐 참된 애국의 길을 걸어온 한 평범한 교육자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셨습니다. 한 생 무엇인가 거침없이 쓰고 싶었던 그 손. 강의를 마치고는 자기 마음처럼 강의 내용을 칠판에 마음껏 쓸 수 없어 야속하게만 보여지던 손. 바로 그 손으로 한 로병 교육자가 그토록 쓰고 터치고 싶었던 삶의 진리, 생의 메아리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당이여 어머니시여 그 품이 아니라면 그 누가 나를 그처럼 품들여 빛내주랴. 하늘 땅 끝이라도 내 따르리라. 전하의
신앙의 불길 속에서 자국을 지키고 한생토록 조국을 받들어 온 러병의 선녀였어.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께서 그처럼 뜨겁게 잡아주시고 그의 생을 그토록 감없이 내세워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도 교단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에는 가장 고마운 조국의 품에서 평범한 인간도 불굴의 용사가 되고 용사가 지닌 신념이 한치 흔들림도 없을 때 빛나는 삶의 절정에 오르게 된다는 귀중한 삶의 진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